잠깐 멈추십시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눈 뜨자마자 물부터 드시려고요? 그거 1년 재물운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제가 그 첫 행동 하나가 1년 내내 돈이 붙을지 줄줄 새어 나갈지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물부터 급하게 마시고 멍하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순간 1년 재물운의 방향이 갈립니다. 옛 조상들은 이 이치를 알았기에 새해 첫 아침만큼은 절대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재물운이 나에게도 열린다라고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걸 모르고 새해를 시작한 사람과 알고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3월쯤 가면 확연히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아마 2026년 새해 첫날 아침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하실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입안이 텁텁한데도 대수롭지 않게 물 한 잔을 벌컥 마십니다. 일단 깨야지 하면서요. 이불은 헝클어진 채로 두고 몸을 일으키고 배가 고프다며 떡국부터 급하게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올해도 쉽지 않겠네.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데 돈은 손에 쥐는 족족 빠져나가고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왜인지 판단이 흐려져 후회만 남고 큰 병은 없는데도 한 해 내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 솔직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셨습니까? 새해마다 다짐은 크게 하는데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다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새해 계획은 꼼꼼히 세우시는 분이었는데 3월만 되면 올해도 글렀다고 포기하셨대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해 하셨는데 여쭤보니까 새해 첫날 아침마다 습관처럼 아유 힘들어. 올해도 쉽지 않겠다. 이 말부터 하셨던 겁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대부분은 아마 이런 일들을 운이 없어서 혹은 나이 들어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사소한 행동들이 1년의 흐름을 그대로 굳혀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새해 첫날만큼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단 5분으로 1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통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해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아침 습관, 바로 그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3가지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재물의 흐름이 새지 않고 단단히 잡힙니다. 둘째,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력이 또렷해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의 기운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생활 속 전통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이걸 알고도 그냥 넘기시면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5분만 투자하시면 2026년을 훨씬 유리한 흐름으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부터 새해 첫날 아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하루의 시작일 뿐이라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새해 첫날 아침을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1년 전체 흐름이 처음으로 정해지는 출발선으로 보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점이라 하여 모든 기운이 처음 방향을 잡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날짜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의 방향이 처음 잡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 안에서는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쓰지 못한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조상들은 이 상태를 기어, 즉 기운이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은 가장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 처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루 종일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듯이 새해 첫날의 시작이 흐트러지면 그의 전체도 비슷한 흐름을 타기 쉽습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반복해서 겪으며 몸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새해 첫날 아침만큼은 말과 행동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정초에는 왕부터 나인까지 모두 언행을 삼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삼갔으며 몸과 주변을 먼저 정돈한 뒤에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내뱉은 말과 처음 한 행동이 그날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평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뇌와 몸에 이게 기본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이 신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늘은 새해다, 오늘은 특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새해 첫날에는 몸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일련의 흐름을 입력하는 시작 버튼과도 같습니다. 이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한 해가 비교적 수월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괜히 힘이 더 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행동 하나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넘기는 사람의 1년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정신 한번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1년의 방향이 처음 정해지는 시간이라는 것, 아침 첫 행동은 몸과 마음에 기준을 입력하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무심코 반복한 습관이 결국 1년의 흐름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끝냅니다. 아, 중요하구나 하고는 막상 아침이 되면 평소처럼 행동해버립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메모하십시오. 실제로 삶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전부 허공에 흩어집니다. 2026년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새해 첫날 아침의 첫 행동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빈 그릇에 물을 붓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에 처음 붓는 물이 맑으면 그 위에 무엇을 담아도 기본은 맑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탁한 물을 부어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쉽게 맑아지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의 몸과 마음이 바로 이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들어온 첫 흐름이 1년 전체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초입지기, 즉 처음 들어온 기운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쉬는 동안 몸은 모든 활동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처음 어떤 리듬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일련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강물의 첫 물줄기가 방향을 정하면 그 뒤의 물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새해 첫날 아침을 평소처럼 시작합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급하게 움직이고 말은 거칠어지고 몸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엽니다. 이런 시작은 하루를 분주하게 만들고 판단을 서두르게 하며 작은 일에도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게 합니다. A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한 해 내내 쫓기듯 살게 됩니다.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연말이 되면 올해도 그냥 지나갔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반대로 B는 다릅니다. B는 새해 첫날 아침만큼은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몸 상태를 먼저 느끼고 입안을 정리하고 첫 행동을 정돈한 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고 선택 앞에서 한 박자 여유가 생깁니다. B는 같은 기회가 와도 덜 흔들리고 같은 어려움이 와도 덜 휘청입니다. 이 차이는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분명한 격차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60대 여성분, 작년에 이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올해 3월쯤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큰 걸 한 게 아니라 새해 첫날 아침 딱 5분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에는 서두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갔으며 몸과 주변부터 정리했습니다. 옛날 민간에서는 새해 첫날 아침 온 가족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에야 비로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른들은 첫날 아침을 흐트러지게 시작하면 한 해가 흐트러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복을 바라기 전에 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시작과 결과 속에서 얻어진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의 첫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1년의 기준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면 그 뒤의 흐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해 첫날 아침을 제대로 여는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만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첫 말부터 점검하십시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올해도 쉽지 않겠네. 아유 힘들어.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의 첫 말은 그날 하루를 넘어서 1년 동안 반복될 생각의 방향을 먼저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은 새해 첫날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잘 풀린다. 올해는 괜찮다. 몸이 가볍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방향을 긍정적으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옆에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작게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침실을 나가기 전에 잠자리부터 정돈하십시오. 이불을 헝클어진 채로 두고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는 내가 밤새 머물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하루의 시작도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침상을 그 사람의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펴서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나는 하루를 정돈하고 시작한다는 신호를 몸과 마음에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대수롭지 않게 건너뛰는데 바로 여기서 하루의 밀도가 갈립니다. 셋째, 주방이 아니라 화장실로 먼저 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몸에서 정리된 노폐물이 입안과 몸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밤새 밀어냈던 것들을 다시 삼키는 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부터 먼저 정돈하는 것입니다.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소금물로 입안을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옛 조상들은 새해 첫날 아침에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맑은 물로 입을 헹군 뒤에야 비로소 물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작을 깨끗이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첫물은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물은 몸에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을 따르고 잠깐 멈춰서 물을 바라본 뒤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짧은 멈춤 하나가 하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급하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쫓기고 여유 있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여유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물을 마실 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자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쪽을 생기가 솟아나는 방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서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 그 맑은 기운이 몸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고 여겼습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조상들은 이렇게 섞은 물을 몸의 균형을 맞추는 물이라 하여 아침에 즐겨 마셨습니다. 컵을 들고 잠깐 멈추고 동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짧은 순서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건너뛰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 아침은 속도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과 마음의 준비 단계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을 집안의 공간과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몸의 흐름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공간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대충 넘기는데 사실 새해 첫날 아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건드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위치,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하루의 기운이 처음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구, 즉 집이 숨을 쉬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기운이 흐르는 길인데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그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으로 넣으십시오. 밖에 나와 있어야 할 신발은 딱 한 켤레, 지금 당장 신을 신발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을 물티슈로라도 한번 닦아주십시오.
현관이 반짝반짝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이 집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고 기꺼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은 막힌 입과 같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막혀 있거나 물건이 바로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기운은 들어오자마자 잠깐 숨을 고른 뒤 집 안으로 퍼져야 하는데 정면이 막혀 있으면 흐름이 튕겨나갑니다. 현관문과 물건 사이 거리는 최소 한 걸음, 약 60cm 이상 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위치, 거실의 바닥과 중심선입니다. 거실은 집 안 기운이 머무르고 순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에는 거실 바닥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절대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닥은 기운이 눕는 자리인데 물건이 쌓이면 기운도 함께 눌리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은 마루를 항상 비워두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기운이 자유롭게 흘러야 집안이 활기를 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문, 택배박스, 장바구니 같은 것들, 이날만큼은 치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바닥뿐 아니라 허리 아래 높이에 물건이 몰려 있으면 집 전체가 답답해집니다. 새해 첫날 아침만큼은 거실 중심선이 훤히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관에서 거실 끝까지 시선이 막힘없이 통해야 기운도 막힘없이 흐릅니다. 세 번째 위치, 주방의 불과 물 자리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생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재물이 익는 곳이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불과 물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물건을 끼워 넣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집안의 리듬이 쉽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이에 물건이 있다면 새해 첫날만큼은 반드시 빼두십시오. 불과 물 사이에는 빈 공간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리는 최소 팔 한 뼘 약 20cm 이상 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 창문을 여는 순서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건 좋지만 아무 생각 없이 활짝 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은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지 내보내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은 새해 첫날에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복이 빠져나갈까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곳만 조용히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쪽이나 남쪽 창문을 살짝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고 남쪽은 따뜻한 양기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두 방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집안의 묵은 기운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여러 창문을 동시에 여는 건 피하십시오.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집안의 흐름을 받을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흐름이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한 해를 힘들게 시작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 새해 첫날 아침에 과하게 청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새해니까 깨끗해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청소기를 돌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세게 쓸어냅니다. 이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 아침은 비워내는 날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은 정초에 빗자루질조차 안으로만 했고 쓰레기도 함부로 밖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복이 쓸려나갈까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쓸고 닦는 행동은 들어오려던 흐름까지 함께 밀어내기 쉽습니다. 이날은 눈에 띄는 쓰레기만 손으로 정리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걸레질이나 대청소는 1월 2일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둘째,
새해 첫날부터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올해도 쉽지 않을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큰일이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의 말은 그 해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굳혀버리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언기, 즉 말에도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에 뱉은 말이 1년 내내 집안에 맴돈다고 여긴 겁니다. 걱정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떡국 드시면서는 덕담만 나누십시오. 올해는 잘 될 거야. 건강하자. 다 잘 풀릴 거다. 이런 말 한마디가 밥상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셋째,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욕심내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나 집 안 여기저기에 똑같은 것을 겹쳐놓습니다. 이건 과유불급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라는 건 적당할 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신경이 과도해져 흐름을 깨기 쉽습니다. 정성은 횟수가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이건 꼭 해야 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역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맞춘 행동에는 긴장과 마찰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부터 집안에 다툼이 생기면 그게 오히려 1년의 분위기를 망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먼저 조용히 실천하시면 가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은 편안할 때 오래갑니다. 다섯째, 하루 만에 결과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씨앗을 심어놓고 하루 만에 열매를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 첫날의 행동은 기준을 세우는 일이지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흐름의 변화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드러납니다. 3월쯤 되면 올해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많이 한다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고 과하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단순하게 할수록 그 흐름은 오히려 오래 유지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1년의 기준이 잡히는 시간이라는 것, 그 기준은 말과 행동, 그리고 공간의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건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의식적인 5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상들의 생활 지혜이고 실제로 사람의 습관과 판단을 바꾸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아침의 순서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1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 아침 말 하나 정리하고 행동 하나 정돈하고 공간 하나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상담하면서 이 방법 알려드린 분들 중에 실천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그 애는 흐름이 달랐다고 말씀하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날 아침 5분, 그 작은 차이가 1년을 바꾼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판단을 맑게 하고 쓸데없는 소모를 줄이며 삶의 흐름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재물운이 나에게도 열린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대하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는 선언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이야기로 구독자님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가정의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쁜 일은 봄꽃처럼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재물은 산처럼 쌓이고 나가는 걱정은 티끌처럼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